100만 병 판매 돌파. 재구매 압도적 판매. 남지연 알부민 더 진하게 더 고함량으로 25,500mg에서 31,040mg으로 알부민 복합물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남지연 원창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매일 생성되는 알부민, 우리 몸속 혈장 단백질의 주요 성분. 혈액속 핵심 단백질로 영양소가 몸속 곳곳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영양 배달부. 건강 상태 지표물질 알부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부민 생성 능력 저하. 그래서 드셔야 합니다. 100% 덴마크산 알부민 함량 폭탄 31,040mg. 알부민 특성을 고려. 특허 6종이 집약된 특허 조성물 3종을 더. 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계신 아토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애국 국민 여러분, 이영풍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 선고기일이 잡힐까? 다음 주 잡힐 것 같은데요. 문영배 재판관의 어제 단독 행동 왜일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초일기에 들어갔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헌법재판소 앞에 필리버스터 기자회견하는 저 장면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지금 어제 제가 그 헌재 앞에 가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어제 뭐 날씨도 굉장히 좋았지만 제가 3일 전인가요? 4일 전인가 갔었는데, 처음으로 최근에 사람들 오는 숫자가 엄청 늘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 가서 지방에서 온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 뭐 부산에서도 오시고, 뭐 대구 대전에서도 오시고, 많은 분들을 제가 봤어요. 광주에서 온 또 청년도 있던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렇게 아침, 점심, 저녁, 점심시간 전후로 가장 많이 붐빕니다. 그리고 재판관들 퇴근하는 시간에 이제 그 차를, 관용차를 타고 나가거든요. 그때 되면 완전히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기 현장이 지금 그 탄핵 각하를 주장하는 애국 국민들이 모여서 소위 말해서 뭐 대규모 성토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 현수막에도 보시는 것처럼 헌재가 그동안 보여온 졸속 재판, 그리고 위법 재판, 이념 재판을 저지해야 된다. 너무나 가슴이 와닿는 말이죠. 왜냐하면 지난 석 달 동안 쭉 이어진 걸 보면 헌재가 너무 판결의 공정성보다는 판결의 신속성을 위해서 뭐 변론기일도 피고인들하고 뭐 상의도 없이 막 잡아버리고 바로 출석하라고 이러고, 그렇게 해서 졸속 재판을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리고 위법 재판, 뭐 헌법재판소법도 어기고 32조 수사기록 증거로 마구 채택해버리고, 또 뭐 형사소송법도 어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념재판,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뭐 이런 것들이 헌법에 의해서 판결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념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동아리, 서클, 클럽, 자기들이 속한 동아리, 클럽, 서클에 따라서 판결이 내려진다면 그건 헌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지요. 동아리 국가죠, 동아리 국가. 법의 법치를 받는 게 아니라 인치, 사람에 의한 통치. 어제 저 장면입니다. 어제 저기에 사실은 그 헌재 안국역 5번 출구입니까? 밑에 애국 국민들이 엄청 오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뭐 태극기 성조기 흔들면서 탄핵 각하 시켜야 된다고 매일 저렇게 지금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평일인데도, 어제 목요일이었지 않습니까? 평일인데도 엄청 많은 분이 오셨어요. 저기 오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저기서 부산에서 오신 분들을 만났는데 저를 알아보시고 막 반갑다고 악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저기 많은 연사들이 올라와서 또 연설도 합니다. 뭐 2030 청년들은 뭐 계속 올라오고,
특히 주부들도 많이 와요. 주부들이 많이 와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키우는 이 아이들을 전체주의 국가에서 키울 수는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키워야 된다.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이 되어서 왔다 하면서 저렇게 태극기 성종이 흔들면서 집회에 정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국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저 남쪽에는 저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집회가 연일 열리고 있고, 또 북쪽으로 가면은 저기 있죠. 방금 그 장면. 예, 여기는 헌재 바로 앞이거든요. 정문 앞입니다. 저렇게 오른쪽에는 단식하고 기자회견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헌재 맞은편에는 탄핵 각하,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퇴근하는 걸 맞춰가지고 그 앞에서 탄핵 각하를 그냥 손 마이크 들고 혼자서 떠드는 거예요. 집회 신고가 안 되니까. 혼자서 떠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호응을 합니다. 뭐 집회하는 건 아니지만 옆에서 탄핵 각하를 외치면 같이 탄핵 각하를 또 같이 외쳐요. 이제 저기 전봇대 뒤에 있는 장면은 뭐냐면 기자회견 하거나 그 뒤편에 보면은 단식을 하죠. 지금 보니까 저 강용석 씨네요. 네, 요건 육군사관학교 육사 구국동지에 이분들이 와서 어제 쭉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기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육군사관학교 졸업자들 입장에서 너무 창피하다. 왜냐? 국정원 해외 1차장 홍장훈이가 육사 출신입니다. 대위까지 복무하다가 전역을 해서 국정원으로 특채가 됐는데, 홍장훈의 지렁이 글씨, 가짜 뉴스, 가짜 메모 너무 창피하다. 그리고 내란죄로 엮는단다. 내보고 양심선언하란다. 라고 실토한 곽종근도 육사 출신이잖아요. 육사 아마 84학번일 겁니다. 거기도 육사라서 너무 창피한데, 김용영 국방장관이나 여인영 방첩사령관, 뭐 인수 수방사령관 이런 사람들도 다 육사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응원해야 된다 이러면서 저기서 기자회견을 발표하고, 저분들이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거의 70 가까이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군 출신들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건강하세요. 연배에 비해서. 그래서 야, 역시 젊은 시절 조국을 위해서 정말 파이팅 있게 뭔가 몸을 바친 분들 저렇게 건강하시다. 저 삭발식인데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123명 삭발한다고 해가지고 크리스찬들 중심으로 먼저 삭발을 시작했고, 어제는 부산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한 10여 명 삭발했습니다. 저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보면 여자분 한 분 계신데, 저분이 부산 자유민주연합 뭐 대표 이시기도 하죠. 저기서 지금 보시면 이제 머리를 깎아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 깎아주시는 분들이 돈 받고 깎는 거 아닙니다. 저분들이 다 재능 기부하고 있어요. 재능 기부. 그 저분들 중에 한 분을 제가 만났는데, 자기가 이 미용실에 알바를 하려고 이 소위 말해서 그 학원 가서 배웠는데 여기 와서 재능 기부하게 됐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분, 저 선글라스 끼고 머리 깎는 분, 저런 분들이 다 재능 기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깎는 분들은 이 헌재의 탄핵 각하를 위해서 머리를 깎으시고 결연한 투쟁 의지를 보이시고, 머리 깎는 분들은 또 재능 기부, 이렇게 해서 저기가 한마당 어떻게 보면 탄핵 각하를 위한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대토론장, 성토장, 뭐 국민의 어떤 여론 분출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나가면서 이제 만나는 분들하고 뭐 사진도 찍고 같이 방송에 인터뷰도 하고, 어제 제가 저기서 한 3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표정들을 스케치를 했는데, 제가 이제 저기 그 헌법재판소 앞에 스케치를 하고 이제 저녁 방송을 위해서 스튜디오로 나오는데, 그 인사동 쪽으로 이제 그 안국역 입구가 있고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니까 탄핵 찬성하는 저 집회장을 신고해서 이렇게 폴리스 라인을 쳐서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리가 크게 나길래 제가 방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이곳에 있다가 그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을 줄 알고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 갔더니 없어요, 사람이. 한 10명 앉았어요, 10명. 여기는 지금 거의 뭐 지금 어제만 해도 거의 수천 명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는 좌파 단체,
탄핵 찬성하는 그 곳에 갔더니 사람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썰렁했습니다. 썰렁했습니다. 예, 여기는 어디냐면 저 헌법재판소 바로 앞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은 여기가 앞에 저기 큰 깃발 있고 태극기 두르신 분 계신 그곳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헌법재판소 정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 정문을 향해서 헌법재판관들 그리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들 들으라고 뭐 탄핵 각하를 아주 세게 이야기하시고 저기 맨 앞에 있는 분 보면 이제 조그마한 마이크로폰 들고 어떤 분은 아예 뭐 마이크로폰에다가 요새 그 마이크로폰이 USB로 녹음한 걸 심을 수 있나 봐요. 그래서 마이크 들고 있는데 탄핵 각하 이걸 녹음을 해가지고 계속 리플레이 돼서 재생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걸 따라할 수 있도록 한 분인 그렇게 개인 1인 시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저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들이 지금 돈 받고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다. 저분들은 그냥 나라 살리겠다는 그 의지 하나만으로 다 저렇게 나오신 거거든요.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우리나라 망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어제 했습니다. 뭐 저런 피켓들도 그냥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오나 봐요. 그래서 저기 보면 뭐 4050도 윤통 지지, 뭐 탄핵 반대, 부정선거 척결 저런 거 개인이 다 만들어 옵니다. 이렇게 뭐 이제 매직으로 써가지고 만들어 오기 때문에 저건 누가 맡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집회, 결사,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는데 하여튼 현장의 분위기가 저렇게 뜨겁습니다. 점심시간 이제 지나면 왕창 모입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는 분들 오늘 금요일이니까 혹시 오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퇴근길에 가도 사람들 많습니다. 예,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저렇게 애국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현장 스케치 좀 드렸고 오늘 요 뉴스부터 먼저 드릴게요. 어제 조선일보 보던데요. 헌재가 전원일치로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3명 탄핵 기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오늘 아침에 나온 조선일보 기사인데 4대4 진영 논리 비판에 8대0 잇따라 전원일치 결정. 이게 무슨 소리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할 때요. 4대4가 났습니다. 4대4. 지금 그 헌법재판관 혹시 사진 붙어 있는 그래픽이 있으시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예. 그때 4대4가 어떻게 났냐면은 왼쪽에 있는 정계선, 정정미, 이미선, 문영배 4명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파면시켜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김복형, 김영두, 정영식, 조한창은 기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의결 정족수가 안 되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은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직무 복귀해서 지금 직무를 수행하고 있죠. 제가 조금 방송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민주당이 또 흔들어대고 있죠. 이진숙 방통위원장하고 유일인 방심위원장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때 이 조선일보 기사로 다시 돌아오면 그때 4대4 탄핵 심판 선고 나면서 기각되면서 아니 이틀 일한 실질적으로 하루죠 하루 이틀 일한 방통위원장을 쫓아내는데 아니 이틀 일했는데 어떻게 탄핵을 시키느냐 어떻게 파면을 시키려고 하느냐 해서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등에 대해서 이거는 헌법에 따라 적절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동아리 이념 서클 그래서 이렇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파면해야 된다고 주장한 거 아니야? 라는 여론의 비판이 빗발쳤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최재해 이창수 중앙지검장 그건 뒤에 밑에 쭉 보면 그래픽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이진숙 방송위원장 탄핵할 때 저기 보시면은 인용이 파면입니다. 파면시키자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은 파면시켜야 된다고 했죠. 4대4로 딱 나눠졌습니다. 그때 저 탄핵심판 선고가 났을 때 저는 이렇게 가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대통령을 파면시키려면 6명의 헌법재판관이 필요한데 6명의 헌법재판관이 확보가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을 저는 했었습니다. 또 하나 더 내리시면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할 때도 권한쟁의에서도 그때부터 저게 이제 8인 전원 일치가 나옵니다. 다만 별개 의견은 내요. 별개 의견. 그러니까 전원 일치 의견에 동의는 하는데 강론에서 요런 의견을 남겨놓는 겁니다. 자, 어제 하나 더 내리시면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은 전원 8인이 전원 일치를 했고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이 별개 의견을 냈습니다. 소위 말해서 살짝 법을 어긴 건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살짝 법을 어긴 건 있는데 파면할 만큼 상당하진 않다. 이겁니다. 저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좀 문영배 있잖아요. 문영배. 문영배는 별개 의견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저게 지금 수상합니다. 저게 좀 수상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펜앤마이크 기사 보면은 문영배 재판관 우리법 연구에 공조 이탈했나? 방금 보셨죠? 정정미, 정계선, 이미선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하는데 별개 의견을 내어서 8인 전원일치에 동의는 했지만 요런 사유로 별개 의견을 남겨놓는다. 여기 보면은 별개 의견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별개 의견은 전체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이유에 대한 논리나 근거가 다를 때 낸다. 그래서 뭐 검사들이나 최재 감사원장에 대해서 자신들 나름의 별개 의견을 남겨놓았습니다. 하지만 8인 전원일치로 이제 동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영배 재판관은 별개 의견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점이 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각하되거나 기각될 경우를 상정해서 문영배 재판관이 이제 모든 어떤 욕심을 풀어놓고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나 기각 쪽으로 의견을 정했는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저는 소위 말해서 이념 서클 우리법 연구에 국제인권법 연구에 그분들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끝날 때까지는 믿을 수가 없다.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문영배 재판관의 이거 왜 이랬을까? 왜 다른 소위 말해서 그동안 같은 궤를 같이 해온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하고 달리 별개 의견을 내지 않았을까? 저 점이 굉장히 제가 지금 의심스러워요. 자, 근데 펜앤마이크 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거기 보면 문영배 재판관의 이 같은 입장, 즉 별개 의견을 내지 않은 이 같은 입장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가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재판관으로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겨냥한 것. 즉 무슨 소리냐. 최재해 감사원장은 기각으로 업무 복귀를 시켜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다시 돌변해서 파면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 가능성을 남겨놓는 겁니다. 그 가능성을. 지금 그 밑에 보면 중도 보수 성향의 나머지 4명 재판관들에게 12상 비상계엄의 성격과 실제로 벌어진 일 등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과 함께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냐를 고민하도록 만들고 있다. 지금 이 문영배 재판관이 어제 그
좀 수상한 그 행태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심판할 때 이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입니다. 이번에 한번 결정하면 끝나는 겁니다. 뭐 저 일반 재판처럼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한 번에 끝나요. 그래서 한 번에 그냥 방망이 두들기고 대통령 파면한다 이러고 가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데 경계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파이낸스 투데이 기사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헌재의 검사 탄핵 기각 판결문에 보이는 이상한 문장. 문영배 사진입니다. 쭉 밑부분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런 게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판결문 내면서 국회에 탄핵 소추안 의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됐다 하더라도 탄핵 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소리죠? 국회는 국민들이 선출한 각 개개인 입법기관이니까 이 입법기관의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는 볼 수는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걸 그러면 국회에 탄핵 소추권을 폭넓게 인정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논리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내릴 때 국회의 폭넓은 탄핵 소추권 남용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엉뚱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결국은 문영배 이 헌법재판관의 어떤 그동안 스탠스는 굉장히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죠. 이 2월 17일 기사 한번 볼게요. 조선일보 기사인데. 문영배 발언 4일 후 야당이 마은혁 초크 의결. 이 기사를 보면 문영배 이게 그러니까 2월 초니까 2월 중순이니까 지금 한 달 전에 일이잖아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문영배, 이미선 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막 속도를 내 가지고 초스피드로 쉽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그 진행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때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이 힌트를 줍니다. 힌트를. 어떤 힌트를 주느냐? 국회 측 탄핵 소추단 정청래가 단장이죠. 거기서 뭐라고 물었냐면 마은혁을 추천할 때 국회에 표결도 없었고 여야 합의가 없었는데 그래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국회에서 그때 뭐라고 했느냐. 이번 심판에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니까 문영배가 뭐라고 했느냐. 본회의 의결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까? 즉 본회의에 투표해서 방망이 두들기는 시간 얼마나 필요해요? 길지 않으면 내가 받아줄게요. 이 소리죠. 본회의 가서 의결 거쳐와라. 이 소리입니다. 힌트를 준 겁니다. 문영배가 한 달 전에는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나흘 만에 이 이야기가 오고 하고 나흘 만에 본회의에서 형식적으로 방망이 두들깁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다 나왔지만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이 투표 찍어가지고 그래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올린다. 이랬던 문영배입니다. 힌트 준 거죠. 힌트. 이런 식으로 힌트를 줬던 문영배인데 어제는 왜 개별 의견을 내지 않았을까? 헌재 위에 감사원장 할 때는 저기 보죠. 그냥 기각만 돼 있잖아요. 제일 왼편이에 옆에 있는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은 별개 의견을 냈는데 문영배는 왜 별개 의견도 내지 않았을까? 이게 수상하다는 거죠. 하나의 페인트 모션인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키기 위한 직전에 벌어지는 페인트 모션인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기 힘들겠다 라고 해서 그냥 포기한 것인지 이거는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달력 한번, 달력 사진 하나 올려주시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그럼 언제 내려지느냐? 오늘이 14일이잖아요. 14일. 자, 어제 빨간 마킹되어 있는 검사, 감사원장 탄핵심판 선고 전부 기각으로 났습니다. 14일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거는 금요일 날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금요일이었습니다. 통상. 금요일 날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고 주말에는 좀 쿨다운 하자는 의미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주로 금요일 날 해왔다는 거죠. 그럼 남은 건 21일, 28일입니다. 3월 달에 하려면. 그럼 그 사이에 3월 26일 날 이재명 선거법 선고가 있죠. 그래서 결국 21일 아니면 28일인데, 21일 아니면 28일인데, 이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를 하게 되면 이틀 전에 당사자 측에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뭐 탄핵 심판 선고 기각으로 다 났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 날 만약에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이러면 19일 날 수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 수도 있죠. 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21일 난다고 하면은 최소한 19일, 수요일 19일에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21일 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난다고 하면 이번 주 토요일인 3월 15일 날 광화문 집회에서 엄청난 인원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광화문 집회 많이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감사원장 탄핵 기각, 중앙일보보도 이런 게 있습니다. 감사원장 탄핵 기각, 계엄의 정당성 증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기각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윤곽근 변호사의 멘트인데, 윤곽근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정마비 시도와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비상계엄의 원인이 되었던 탄핵 8건이 기각되었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신속히 기각되어야 한다. 뭐 이런 윤곽근 변호사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입장이 나왔는데 감사원장 등 탄핵 기각,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 헌재가 탄핵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 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서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 자, 이런 가운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당분간 임명 계획이 없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당분간 임명 계획이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 선고 지켜보고 결정을 판단하겠다.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야당은 난리가 났죠. 헌법재판소가 지난번에 권한쟁의 심판에서 결정해 준 것은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재판관 구성권을 침해했다. 여기 법 해석이 하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하여금 재판관 임명을 강제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임명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국무위원들이 한 목소리를 하는 이야기가 한덕수 총리 돌아오시면 그때 마은혁을 어떻게 할 건지 임명할 건지 말 건지 정하면 된다. 지금 할 필요 없다. 이거죠.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마은혁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럼 8명이 소위 말해서 의견을 내야 되는 겁니다. 결정을 내야 되는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마은혁이 임명하라고 지금 며칠째 그러고 있는 거 보면 대통령 파면시키는데 필요한 헌법재판소 6명 확보가 안 된 건 거의 확실시 돼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5대3이나 4대4로 기각 또는 각하가 되는 거죠.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각을 시키잖아요. 기각을 시키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시 탄핵 소추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각하를 시키면 다시 이게 국회로 돌아가서 국회에서 다시 만들어서 탄핵 소추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기각이나 각하나 동일한 효과를 내는데 각하가 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무승부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있죠. 헌법재판소도 명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내용거리가 안 되고 절차상 흠결이 많으니까 각하시킬 테니 국회로 다시 가져가서 민주당, 국민의힘 여러분들이 알아서 뭐 다시 탄핵 소추를 하든지 뭐 그걸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근데 지금 홍장훈의 가짜 메모, 각종원의 가짜 뉴스 다 드러난 마당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라고 탄원서 이름 올리지 않은 26명. 예? 처음에 32명이었죠. 26명은 지금 줄었는데 여기 있습니다. 탄원서 반대한 26명. 쭉 있죠. 서울, 경기, 뭐 인천, 충남, 충북, 경남은 없습니다. 다행히. 이 자들이 26명이 그러면 각하되어가지고 국회로 돌아갔어요. 이 안건이. 그럼 다시 또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만들어요. 그럼 뭐 가지고 만듭니까? 탄핵소추안. 내란죄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내란죄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 안 해가지고 빼버렸잖아요. 그럼 뭐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할 겁니까? 그거부터 문제이고 또 어떻게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온다 칩시다. 그럼 이 26명이 투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이 다 알게 됐는데? 지금 이 26명은 국민들이 배신자라고 지금 비평을 합니다. 이런 배신자들이 있나? 아니, 자기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쉽게 이야기하면 해고 당하게 생겼는데 거기에 해고시키지 말라고 탄원서 내달라고 하는데 그 탄원서에 이름 안 올린 26명이란 말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 자들이 또 투표를 한다? 터보님, 김상욱, 안철수, 한동훈계는 탄핵 찬성할걸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응?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 양은경 기자, 이분은 현직 변호사 자격이 있을 거예요. 윤석열 구속 취소는 튀는 판결인가? 이런 칼럼을 썼는데 이 칼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용이. 이 칼럼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거 조선일보 전문기자의 창 윤석열 구속 취소는 튀는 판결 이런 기사입니다. 예, 이 기사입니다. 이 양은경 기자의 칼럼이 왜 중요하냐면 쭉 밑에 내려가 보면 마지막 문단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알맹이는 수사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맹이는 수사권. 알맹이는 수사권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구속기한을 잘못 계산해서 윤석열 대통령 풀어줘야 되는데 그 구속기한 계산을 오히려 잘못했다고 지금 민주당하고 좌파 패널들, 좌파 변호사들이 주장하죠. 공격하죠. 그런데 알맹이는 그게 아니고 이거라는 거예요. 내란죄 수사권을 공수처가 가질 수 있느냐? 가질 수 없죠, 당연히. 결정문에서 한 법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 결정문에서 구속기간 문제는 포장에 불과하고 알맹이는 수사권이다. 알맹이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권 남용을 매개로 해서 물고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할 수 있냐? 응? 이거 그래서 자칫 불법 구금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장 천대엽이라는 자가 그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검찰 수사를 지휘하라. 여당이 천대엽 처장을 맹공했습니다. 왜냐? 이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뭐 질의에 응답을 하는데 물어보지도 않은 말을 해요. 즉 검찰이 구속기간 그거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취소한 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국민의힘 반응은 이거예요. 아니, 우리가 입법, 행정, 사법 3권 분립이 되어 있잖아요. 입법부는 국회,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사법부는 뭐 대법원부터 뭐 헌재 등등이죠. 근데 사법부에 있는 판사가 행정부, 법무부, 독립외청인 검찰청에 있는 검사에게 야 그거 즉시 항고해 라고 하면 이게 뭡니까? 삼권 분립 침해입니다. 침해. 삼권 분립을 파괴시키는 거라고요. 천대엽이 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서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 이런 이야기가 했죠. 아니 법원 행정처장이 검찰 수사를 지휘하나? 전대미문에 회귀한 사건이다. 법원 행정처장이 검찰 수사를 지휘하나? 전대미문 회귀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본인도 뭐 검찰 있을 때 전국 조폭들 잡아들이는 강력부 검사였는데 아니 어떻게 판사가 검사의 수사를 지휘하죠? 검찰 수사 지휘는 검찰총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 전대협의 이 발언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 주제도 모르고 자기는 법원 행정처장인데 자기가 검찰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 수사 지휘자인 것처럼 상식이 무식하네. 상식이 조금 떨어지는 분이죠. 그래서 지금 대검이 아시아투데이 입장 보면 아시아투데이 보도 보면 윤 대통령 구속주도 즉시 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어. 즉시 항고 안 한다는 소리죠. 이게 맞죠. 검찰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사법부에 있는 천대협의가 하라고 해서 검찰이 하면 그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우리나라 인근의 전체주의 국가들 보면은 판사가 검사 되고 뭐 검사가 판사 되고 뭐 그 사람이 또 세관 공무원도 되고 막 이런 소위 말해서 이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들은 입법, 행정, 사법부의 삼권 분립이 없습니다. 거기는 중앙당이 결정하면 다 하는 거예요. 그 천대협의 이런 발언은 이 사람이 명색이 사법고시 해가지고 법조인이라는 사람이 삼권 분립이라는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삼권 분립의 어떤 그 시스템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 즉시 항고라고 검찰에 이야기를 하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자, 전한길 씨가 지금 여기 아시아투데이도 지금 출연을 했는데 최근에 펜앤마이크 기사 보면 민주당이 이번 계엄이 내란 아닌 것 알고도 거짓말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를 근거로 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이거 가지고 대통령을 잡아 넣을 수 없으니 내란죄라는 걸 만들어냈다. 그게 뭐냐? 홍장원의 정치인 체포 명단 지렁이 글씨. 곽종근의 나 양심선언 하래 안 하면 내란죄로 엮어버리겠대 해서 국회의원 잡아내라고 했던 가짜뉴스. 이런 걸로 내란죄를 만들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 중립 의무 위반했다. 그래서 사퇴하라. 성명을 냈대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 중립 의무 위반했다. 즉각 사퇴하라. 왜 사퇴하냐? 봤더니 그 밑에 좀 기사를 내려보시면은 유튜브에 출연했는데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좌파 가짜 우파들하고는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소리 한 건데 왜 저게 정치 중립 위반이죠? 정치 중립 위반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김동연의 맥주캔 날아들었다. 이 기사 한번 보여주세요. 쭉 밑에 사진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정치 중립 위반이죠. 제일 왼쪽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중간에 김동연 경기도지사, 제일 오른쪽에 김영록 전남도지사. 여기 보면 저게 정치 중립 위반 아닙니까? 저 자치단체장들은 뭐 용가리 통뼈입니까? 저런 사람은 왜 정치 중립 위반했다고 비판 안 하죠? 저기 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내란 수괴라고 돼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내란 수괴입니까? 재판 확정됐습니까? 대법원 가서 확정됐습니까? 형사재판에서? 확정 안 됐죠. 그런데 내란 수괴라고 저런 식으로 여론몰이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개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광주시장,
경기도지사, 전남도지사는 공무원 정치 중립 위반으로 자기 직을 내려놓아야죠. 근데 왜 저런 거는 민주당이 비판하지 않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만 이런 식으로 물고 늘어지느냐? 그건 뭐냐? 지금 그 유희림 방심위원장 사퇴 촉구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중앙일보 기사 보면 유희림 방심위원장 사퇴 촉구, 감사 요구안,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유희림 방심위원장은 소위 말해서 방송통신시장의 청소부입니다. 청소부. 가짜뉴스 걸러내고 가짜뉴스 행정 지도하는 역할을 해요. 청소부예요. 그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업계의 정책 결정자죠. 이 두 사람을 흔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 사람을 흔들어버리면 민주당이 소위 말해서 친민주당 매체들이 보호받을 수 있겠죠. 쉽게 생각하면 지금 지난 그 22대 국회 시작하고 나서 지금 1년이 아직 안 됐는데 가장 시끄러운 상임위가 어디였습니까? 최민희가 위원장하는 국회 과방위. 최민희는 재선 의원인데도 주로 삼선 의원들이 위원장하는 과방위 위원장 자리를 앉았어요. 그리고 법사위 정청래. 이건 뭘 말해주느냐? 정청래가 법사위에 앉아 있었던 것은 쉽게 하면 줄 탄핵하려면 탄핵 소추안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법사위에서 빨리빨리 방망이 두들겨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역할. 그럼 최민희가 과방위원장에 왜 앉아 있었느냐? 이건 언론을 틀어지겠다는 소리입니다. 언론을. 민주당이 언론 자유, 공영방송의 독립성 이런 거 주장하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부추기는 정치 세력으로 비판받을 수도 있어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계약법 이런 거 보면 공영방송을 아예 공영방송 이사나 사장 선출하는 그 방식과 어떤 멤버들을 친민노총 세력에게 다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계약안을 냈단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인임 방심위원장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견제하고 사퇴시키려는 노력을 해야만 가령 MBC 같은 저런 자신들만의 좌파 세력들의 문화전쟁의 전초기지를 잃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인임 방심위원장이나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흔들어대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이 후달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어서 직무 복귀가 본격화되고 이재명이 3월 26일 날 본인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에서 징역형이 나면 향후 10년 동안 모든 선거에 출마 못하고요.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나오면 5년 동안 모든 선거에 출마 못합니다. 또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국가로부터 보조받았던 국고보조금 430원 내놔야 됩니다. 430억 원. 이제 민주당이 3월 26일을 기점으로 완전히 후달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선빵을 때리는 것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유일임 방심위원장을 사퇴시켜야 된다. 그래야만 유리한 언론 지형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속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고요. 광고 멘트 좀 드리겠습니다. 알부민입니다. 알부민. 네. 제가 방송 전에 하나 마셨습니다. 요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입니다.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하신다고 해요. 밑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죠. 1522-2429. 아토TV 시청자님들은 전화를 하시면 2박스 사시면 1박스를 공짜로 드립니다. 2+1입니다. 그래서 3박스에 총 90병이네요. 60병 사시면 30병 하나 더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522-2429 한번 전화하셔가지고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다음 주 윤 대통령 선고기일 잡힐까? 잡힐 것 같습니다. 문영배 재판관이 어제 최재 감사원장 8인 전원일치 기각
왜 개별 의견을 내지 않았을까? 왜 단독 행동을 했을까? 이게 뭔가 수상하다. 끝까지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사전 통과하고 수요일, 아니면 다음 주 수요일 날 사전 통과하고 금요일 21일, 그리고 26일 이재명 공선법 선고 2차 선고가 있기 때문에 21일이 안 되면 바로 28일로 갈 수 있다. 초읽기에 들어갔다. 21일 아니면 28일이 선고가 유력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내일 광화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에 많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를 높이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억울합니다. 탄핵 심판은 각 하나 기각이 되어야 된다. 광화문에 나오셔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내일 광화문에 나가겠습니다. 광화문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